11월 22일 월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해 여름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게 이 총격을 가해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미국 사회는 완전히 분열이 돼 실제 현실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자동 소총을 들고 나와 총격을 가한 행위는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칼 리튼하우스 재판은 사실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보다 무죄 판결 이후에 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18살의 어린 소년 칼 리튼하우스가 지난해 2명을 살해한 혐의, 또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결국 지난 주말에 위스콘신주 캐노사 카운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이 이 칼 리튼하우스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6살의 조셉 로젠바움, 26살의 앤토니 후보 2명이 숨졌고요. 28살의 게이지 그로스크로이츠가 부상을 당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미국 사회가 지금 양분된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무죄 판결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이고, 진보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도 그렇고 일부 도시에서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요즘 아주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캐노사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칼 리튼하우스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건은 2020년 작년 8월 25일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그 과격한 시위가 절정을 이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그러니까 백인 경찰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 이거는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나죠.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시위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 위스콘신주 캐노사에서는 흑인 제이콥 블레이기 8월 23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23일 위스콘신주 캐노사에서 백인 경찰에게 총격을 받았어요. 그때 7발을 맞았습니다. 네. 그 뒤에서 4발, 옆에서 3발, 그래서 7발을 맞았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격앙됐던 분위기였는데, 이 또 제이콥 블레이기 이렇게 백인 경찰로부터 흑인인들 이렇게 총격을 당하자 분노해서 캐노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요.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과격 시위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이게 23일이었고 24일 그리고 25일 됐을 때 이틀 후에 칼 리튼하우스가 이제 시위대에 의해서 이제 각종 뭐 상점 등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당시에 이제 칼 리튼하우스가 이 시위대와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다고 보고 배심원단은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정당 범위의 범위 그리고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가 결국 이제 총기 소지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총기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칼 리튼하우스가 AR-15을 들고 캐노사 다운타운으로 향했어요. 작년 8월 25일 날. 그때 AR-15이었는데 이게 뭐 M16 이 소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인데 이건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하는데 그걸 들고 나갔어요. 물론 칼 리튼하우스는 그 당시 수많은 시위대들이 약탈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냥 작은 권총 같은 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AR-15를 들고 나갔는데, 이 무죄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총을 들고 시위 현장을 찾아간 게 어떻게 정당방위인지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향해서 총 쏘려는 어떤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위험한 AR-15 같은 그런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고, 칼 리튼하우스 얘기는 상점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단,
그 당시에 이제 이 캐노사에도 자경단이 있었는데 이 자경단을 자처하고 그 본인이 그 AR-15 총을 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자경단에 합류해서 캐노사 다운타운을 지키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AR-15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 근데 이제 배심원단이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렸는데 배심원단 얘기는 카일 리트나우스가 총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은 카일 리트나우스가 집에서 AR-15을 들고 나간 그런 행위보다는 실제 캐노사 이 다운타운에서 총을 쏘기 직전에 맞닥뜨린 그 상황이 굉장히 그 리트나우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인데요. 어찌됐건 총을 그렇게 들고 나가서 위험한 총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게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논란은 또 반대하는 쪽은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카일 리트나우스가 사는 것이 일리노이주거든요. 그런데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응은 한 거라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주가 달라요 지금. 카일 네. 리트나우스가 사는 곳이 일리노이주죠. 일리노이주고 캐노사 카운티는 위스콘신주입니다. 그러니까 타주에서 다른 주까지 원정까지 갈 정도로 가서. 그렇게 이게 좀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정당방위가 맞느냐. 정당방위는 내가 있는 데서 갑자기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하다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게 될 때 그럴 때 정당방위지. 아니 왜 집에 있으면 되는 걸 왜 다른 주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카일 리트나우스가 사는 곳이 일리노이주의 안티옥이라는 곳입니다. 안티옥이 바로 위스콘신주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안티옥과 캐노사는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제 가까운 곳이에요. 자동차로 몇십 분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로 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타주로 원정 관계 되지만 사실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몇십 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 그래서 카일 리트나우스가 자경단을 자청한 것도 본인 생활권이 약탈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배심원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전국의 흑인 커뮤니티와 진보 진영에서는 뭐 아주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인에 대한 법과 백인 이외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법이 다르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미국은 그러니까 법에 어떤 원칙이 없는 나라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무죄 판결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 또 진보 진영에서는 캐노사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거의 다 백인들이다 하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캐노사 카운티 법원은 이번 그 재판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심원단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배심원단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시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다 백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 그 배심원 무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우리가 그런 점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 또 소수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또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흑백 인종차별 논리로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이게 왜 흑인들이 왜 난리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총을 쏜 18살의 카일 리트나우스. 총을 쏠 당시에는 17살이었어요. 작년에 17살, 지금 18살인데 카일 리트나우스가 백인인 건 맞지만 문제는 카일 리트나우스한테 총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백인이다는 백인이죠.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흑백 그 다툼이 되고 이게 왜 흑인들이 들고 일어서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백인 보수 진영의 주장입니다. 숨진 조셉 로젠바움이 36살, 앤토니 후보가 26살, 큰 부상을 당한 게이스 크로이츠가 28살인데 모두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백인이 백인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인종차별과는 다른 이슈다 하는 그런 얘기고 특히 피해자 3명이
모두 전과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숨진 조셉 로젠바움은 아동 성폭행, 강간, 가정폭력 전과 이런 전과 기록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앤서니 후보도 이제 숨졌는데 가정폭력 비롯해서 수많은 폭력 전과에 마약, 불법 무기 소지 이런 여러 가지 전과 기록이 있는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약탈을 하고 이런 게 흑인들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시위 자체의 시작은 이런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총을 맞고 이런 것에 분노해서 일어났지만 그런 어떤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시위와 관계없이 약탈을 원한 수많은 또 약탈자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사실 뭐 흑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약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카일 리트나우스는 그런 약탈자들로부터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이다.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고 실제로 카일 리트나우스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흑인들을 상대로 총을 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카일 리트나우스가 총 쏴서 맞춘 3명이 전부 다 백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인종차별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목격자들 증언을 보면 이 총을 맞은 사람들이 카일 리트나우스에게 총을 가지고 위협을 가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일 리트나우스가 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총을 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살아남은 게이지 그로스크로이치도 뭐 절도죄, 주거침입죄, 공중소란죄, 불법 무기 소지, 경찰관을 향한 총격, 마약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작년 여름에 한창 그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질 때 약탈 현장에서 약탈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위를 흑인들이 하니까 약탈도 흑인들이 하는 걸로 알지만 사실 또 이렇게 약탈은 반드시 흑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약탈은 또 이렇게 이런 범죄를 한 이런 백인들이 또 한 것도 좀 드러났는데 어찌 됐건 간에 사건 당시 17살의 어린 리트나우스가 두려움을 느끼고 총격을 가했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볼 때는 그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는 지금 진보 쪽이 이번 편결을 가지고 있고 네. 편결을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보수 쪽은 진보가 이제 너무 선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부 진보 방송, 언론 매체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 이후에 카일 리트나우스가 총 들고 AR-15을 들고 거리에 서 있는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게 무죄야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듯이. 근데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죠. 카일 리트나우스가 자경단으로 활동한다고 하면서 이 M16 소총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보여줬고, 그 진보 매체들은 또 법정에서도 슬쩍슬쩍 겼는지라고 묘한 미소를 짓는 듯한 카일 리트나우스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카일 리트나우스가 무죄 판결 받고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카일 리트나우스의 이상한 약간 미묘한 얼굴이 담긴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보수 쪽은 진보 진영이 너무 특히 진보 매체들이 이번 판결을 가지고 또 이번 재판을 가지고 이 흑인과 소수계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진보 진영의 위기 의식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시위가 아무리 과격하게 번졌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카일 리트나우스처럼 행동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위스콘신주에서 당시 주방위군 투입 결정이 내려졌고 경찰들도 대거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시위가 변질돼서 방화가 벌어지고 약탈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이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와서 빨리 좀 도와주지 할 때 100%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어찌됐건 그 군인들이 막아주고 디펜스 해주는데 그걸 일일이 개인들이 나서서 소총을 들고 나와서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걸 정당방위라고 인정해버리면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진보 쪽의 우려고요. 17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 이게 이 AR-15 같은 이런 그 소총을 들고 나와서 이 총격을 가하는 게 과연 이런 세상을 과연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21세기의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예전에 LA 4.29 폭동을 LA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또 한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또 지켰단 말이에요, 마켓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경찰이 안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네. 이런 여기서도 이제 하는 얘기는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중에 와서 지켜주면 뭐하냐. 지금 당장 불에 타고 약탈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힘이 그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시위대에 예. 비해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LA 폭동 생각도 나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그래도 네. 모든 사람이 각자 총 가지고 나와서 각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럼 뭐 법이 필요 없는 그렇죠. 세상이죠. 그냥 뭐 서부 시대가 되는 거죠. 예전 서부 시대 무법 시대처럼 되는 건데 네. 글쎄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렵습니다. 참 이 미국이 참 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큰 혼란에 휩싸인 오른쪽 것 왼쪽에 같아요. 너무나 갈등이 심해지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